안녕하십니까. 실무자들의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부담부 증여와 저가 양도, 저가 양도를 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보다 저가 양도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했는데요.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도 같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을 넣었습니다. 증여자인 아버지가 주택이 두 채이고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며 취득 시기도 굉장히 오래됐고 취득가액 확인할 수 있고 기준시가 찾아봤고 시세도 확인이 됐고요. 수증자는 무주택 독립세대, 과거에 다른 증여를 받은 것이 없고요. A주택의 임대보증금이 1억 5천, 월세 150만 원 있고 대출도 2억 원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확인해 봤더니 10억 원짜리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담부 증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확인이 되더라도 저당권 특례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보증금과 대출 잔액 합쳐서 3억 5천, 둘 중에 큰 금액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죠.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10억 원이 되고 인수하는 채무 빼고 증여재산공제 빼고 세금을 계산해 보면 증여세는 1억 2천, 그 다음에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죠. 증여재산가액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므로 실가니까 취득가액도 실가, 그래서 양도 차익이 4억인데 이게 인수하는 채무 비율이 10억 원 중에 3억 5천이니까 이거 곱하면 1억 4천만 원. 여기에 따른 2주택 중과세율 35%에서 15% 추가해서 10% 추가해서 45%. 이것이 21년 6월 1일부터는 10% 더 올라가서 55%가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4,697만 5천 원, 지방세까지 더하면 5,167만 2,500원. 취득세는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양도 부분을 빼고 증여 부분만 증여세 세율 12%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하게 되면 3억 이상을 증여하게 되면 12%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그 13%를 한 이유는 농어촌 특별세 1%와 지방교육세 0.4%를 더해서 그런 건데요.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 1%는 사실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제가 앞에 가정에서 했는데 빼야 되는데 제가 13.4%로 했는데 이 부분은 감안해서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양도소득세는 3억 5천 양도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전체 주택가격이 5억 5천으로 되기 때문에 1.1%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385만 원이 되고요. 저가 양도를 하면 우리가 저가 양도를 과연 얼마를 저가 양도로 할 것이냐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다르죠. 그러니까 증여세에서는 시가의 30%와 3억 중에 작은 금액 이하로 차이가 날 때,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날 때 저가 양도라고 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시가의 5%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래서 우선 그 양도가액을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30% 3억 중 작은 금액인 3억으로 낮춰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저가 양도가 되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시가인 10억 원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10억 원. 양도차익은 당연히 시가니까 취득가액도 시가로 하고 2주택 중과세무로 장기부의 특별공제 없고 곧바로 기본공제에 반영해서 40% 넘는 구간이므로 10% 추가해서 50% 세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부터는 이것이 10% 더 추가돼서 60%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양도소득세, 지방세까지 합치면 1억 9천. 그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의 30%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나야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인데 딱 30%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는 따로 없습니다. 취득세는 그 양 당사자가 매진 가격이 7억 원인데 이것이 시가 표준액인 공시가격 5억 5천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이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검증된 가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취득세는 6%에서부터 6억 원에서부터 9억 원까지는 0.01% 단위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쪼개져 있어서 그 해당되는 가격을 세율표를 맞춰서 계산해 보면 1285만 9천 원. 이것을 다 더하면 부담부 증여는 2억 200, 저가 양도는 2억 300.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증여자가 1주택 비과세 상황이다. 지금은 제가 가정을 2주택 중과세로 되는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1주택 비과세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세부담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이 양도세도 좀 줄어들긴 하지만 저가 양도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가 양도가 세부담 측면에서 이익일 수 있고요. 이런 그 단순한 세금 차이 외에도 나중에 수증자가 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부담부 증여일 경우에는 10억 원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지만 저가 양도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7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도시 취득가액은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또 고려를 하시고 지금은 가정에서 수증자가 무주택자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저가 양도의 이 3억 정도 차이는 취득가격 차이는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양도인 경우에는 그래도 매매이기 때문에 실제 대금이 오가야 되는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자세히 검증을 하겠죠. 국세청에서. 그러면 이 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또 2월 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5년 내 양도일 경우에는 이 증여재산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양도 시기에 제약이 있다.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물론 이제 증여된 증여재산 가액 중 증여 부분에 한해서지만
사전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저가양도는 그런 부담은 없다. 일장일단들이 있는데요. 자금만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다면 저가양도도 좋은 절세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